안녕하세요, 양준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재밌는 사건 하나. 옛날에 제가 요건 뭐 한 1년 전에 강의했던 내용인데 가끔씩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5번의 불어가 보증금 날린 겁니다, 여러분. 보증금 날린 거예요. 뭐 4억도 날리고 3억도 날리고 계속해서 날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40억이 4천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교재 판매에 대해서는 지금 13분 남았습니다. 13분 남았고 거의 다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번 달에 서둘러 주세요. 아마 경매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문건 한번 볼게요. 5번의 불어가 40억이 4천만원까지. 자, 물건 먼저 한번 볼게요. 요 물건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목은 임야예요. 임야고 평수 굉장히 넓습니다. 평수는 75,800평, 그러니까 약 75,000평 되네요. 그죠? 평수는 75,000평이고 1차 감정가가 40억입니다. 40억이 쭉 빠져가지고 요렇게 4,6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불어가 한 번, 두 번, 그래서 뭐 4억 5천에 낙찰 받아가지고 불어가 돈 안 냈죠. 그죠? 2억 5천에 낙찰 받아가지고 불어가 7,300에 낙찰 받아가지고 불어가, 그 다음에 5천에 낙찰 받아가지고 불어가, 그 다음에 또 5천에 낙찰 받아가지고 5,100에 낙찰 받아가지고 불어가, 또 이번에 어느 분이 이제 9,800에 낙찰 받으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여러분. 그죠? 이건 제 강의가 한번 보세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제 강의를 들어봤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강의도 아마 제가 국내에서는 1년 6개월 전에 최초로 했을 겁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시작하면서 요 강의가 제 9강에 있어요. 9강에. 9강에 있는데, 재단법인, 그죠? 명산공원묘지. 명산공원묘지 채무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렇게 됐죠. 그래서 보면 여기 쭉 내려볼게요. 내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건 매각 이렇게 5번 미납 돼 있고, 그 다음에 유치를 한번 볼게요. 요 위치입니다. 그죠? 충남 부여군 임천면이네요. 보면 여기 쭉쭉쭉,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묘지로 개발하려고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뭐 이렇게 구역을 분할해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묘지죠, 묘지. 이제 공설묘지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나 봐요. 이제 그 묘지 공원으로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경매로 나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요 강의는 요거는 이제 뭐 특별한 얘기 없어요, 사실은. 그죠? 참고 유튜브 실전 경매 9강, 10강, 11강이 있고요. 제 강의 교재는 10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103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 간단해요. 재단법인 교재를, 제 옛날 교재를 한번 볼까? 요게 제목이 뭐였냐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경매시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 있죠? 그죠? 주무관청의 허가. 자,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뭐 아까처럼 재단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요것을 매각을 하려고 그래. 매각을 하려고 그러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주무관청, 그래서 뭐 병원 같은 경우는 뭐 보건복지부 장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교육부 장관,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죠?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근데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매각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하나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것도 매각이죠. 두 번째, 소유권을 제한하는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것도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소유권과 같이 취급되는 거죠.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물건이기 때문에, 그죠? 그 때문에 이것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이 이렇게 경매가 딱 나왔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 이 재단법인이 이 물건의 저당권을 설정했어.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왜 이것도 처분행위니까 저당권도, 그죠? 저당권도 처분행위입니다. 이사회 이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압류가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가지고, 아니면 뭐 채무 불이행해가지고, 또는 어떤 공사를 했는데 돈을 이 공사업자한테 못 줬어. 그러니까 공사업자가 여기다가 압류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가압류를. 그죠?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도 있죠. 급하게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압류를 통해서 경매가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서 경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모르시는 분은 제 9강부터 보세요. 9강. 이거 109페이지인가부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매가 나왔을 때 각자 상황이 달라요. 이건 압류를 통해서 경매가 되는 것은 뭐라고 했죠? 강제경매. 저당권을 통해서 경매가 실행되는 것은 임의경매죠. 자, 그럼 임의경매로 이 재단 소유의 물건이 경매가 나왔어.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도 내가 이 물건을 온전히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압류는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안 줬다든가, 뭐 급하게 뭐 차입을 했다든가,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뭐 이 채권자가 이 물건에 가압류를 설정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가 낙찰을 받아도 보증금 날린다. 왜? 낙찰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 이사회잖아. 이사회에서 근데 이사회에서 이 물건을 지금 경매로 넘어갔으니까 낙찰자가 있는데 요거 허가 좀 해주십시오. 내가 허가 좀 해주십시오. 이사회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모르시는 분은 제 교재, 요거 이제 100 몇 페이지부터 있나? 여기 10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103페이지부터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럼 물건을 볼게요. 아이고. 자, 요 물건 소유자가 재단번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매하실 때 반드시 소유자 채무자 확인하세요. 이거 소유자 채무자. 제가 항상 가장 기본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지목 나와 있고, 그죠? 면적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토지만 매각인지 뭔지 그런 거 나와 있고, 그다음에 소유자 나와 있잖아요. 소유자 반드시 제가 확인해 보라 했잖아요. 그죠? 입찰 들어가시기 전에도 반드시 소유자 확인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자, 재단법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요게 강제경매잖아요. 강제경매. 그죠? 강제경매는 뭐예요? 가압류, 압류를 통해서, 그죠? 경매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재단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또 학교법인, 사회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제 교재에 나와 있어요. 요것은 자, 순서가 어떻게 되냐? 물건이 있어. 이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려고 그래. 저당권 설정하려면 이사회라가 있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해당 주무관청에 허가를 득해야지 여기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강제경매가 아니라 임의경매다. 그럼 이 낙찰자들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왜? 이미 이 저당권 설정이 임의경매니까. 그죠? 저당권을 통해서 주무관청에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낙찰자는 바로 이게 임의경매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안 날리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강제경매예요. 강제경매는 뭐예요? 압류잖아요. 압류.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아까 묘지 공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묘지 공사업자로부터 압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채무 불이행으로 해가지고 돈을 다 못 줘서 이 재단법인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압류가 들어와서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데, 이 압류는 압류권자도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이사회 이 사람들이 이거 우리 물건 경무로 넘어갔으니까 주무장관님 우리 이거 매각 이거 허가해 주십시오. 하겠어요? 안 하지. 이 사람들 절대 죽었다 깨어나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천년만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천년만년 가는 거예요. 그죠? 진짜 여기 이사회에서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주무관청에서 손이 닿아서 이 사람이 뭐 허가 떨어진다고 하면 모를까? 이건 이런 식으로 계속 희생장 만드는 거예요. 희생장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 소유자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 그럼 밑에 쭉 내려볼게요. 여기 보면 자, 참 이 그 재단법인 명산공원묘지 머리 좋네. 그죠? 머리 진짜 좋아요. 자기들이 여기다 저당권을 이사회 승인 거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딴 식으로 그죠? 서부건설이면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공사업자예요. 공사업자가 이제 공사비를 못 받아서 경매를 낸 거죠. 그죠? 그렇게 된 거죠. 이해 가시죠? 밑에 한번 더 볼까? 뭐 유치원 신고 서부건설이 맞네. 그죠? 저희 사실 이 물건 보지도 않았어요. 이 물건 보지 않았는데 이게 딱 보니까 서부건설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서부건설. 또 압류권자도 누구예요? 가압류권자도 서부건설. 그죠? 이 때문에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압류. 요것은 이 사람들 계속해서 이렇게 희생양 된다. 이런 식으로. 요걸 이렇게 낙찰 받아도요. 이분 뭐 주무관청 허가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또 법원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인 것 같아요. 법원도 이런 물건을 내보내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보증금 몰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몰수했겠죠. 그죠? 분명히 매각물권명세서에는 뭐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매각이 안 되는 물건을 뻔히 알면서도 법원에서 이걸 물건을 내보낸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런 것들 얼마 전에 제가 농막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요것은 정말 모르는 사람들,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의 정말 희생양을 삼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진짜 법원이 제가 봤을 땐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매각물권명세서 한번 볼게요. 매각물권명세서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분명히 매각물권세서에 경고를 줬어요. 제시의 수목 어쩌고저쩌고 재단법인 기본재산으로 주무관청에 처분허가가 필요 미제출 시 매각 불허가 결정 및 보증금 미반환. 그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우리가 경매 입찰하기 전에 소유자 확인하자. 그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 아시죠?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 있나? 이거 몰라서 이렇게 입찰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 이게 뭐 2억 5천에 낙찰을 받고 7,300에 낙찰을 받고 5천에 낙찰을 받고 이렇게 5,100에 또 낙찰을 받고 아 정말 진짜 이건 그래서 박영춘 강의를 봐야 된다니까. 제가 박영춘 공법 강의를 봐야 되는데 이거 좀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런 거 보면 답답하죠. 답답해요. 이렇게 보시고요. 어쨌든 요런 거 제 교재 구매하신 분들,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요렇게 혹시나 쬐깐한 물건이라도 뭐 2억 3억짜리라도 소유자가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그런 거 있으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아시죠? 단 저당권 설정이 돼 있으면 들어가도 된다. 그죠? 저당권 설정으로 인해서 임의경매면 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은 제 강의 9강 교재 페이지는 10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거기에 판례부터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강의 교재는 지금 13분 남았으니까 13분 40분들 있으면 부지런히 사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